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2021년 초기 창업 패키지 초창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900개를 뽑는 초기 창업 패키지, 어떻게 하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창업 패키지 초창패에 2021년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5일 6시까지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40여 개의 접수기관, 그러니까 주관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학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곳에서 접수를 하고요. 4월, 5월 심사를 거쳐서 5월 초에 선정하고 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올해 2021년도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지만 그 선발하는 트랙, 코스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종의 추천 트랙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것 때문에 올해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가 선정되기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초기 창업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의 특징, 왜 올해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이 어려운지, 이 달라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5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초기 창업 패키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억 원이죠. 최대 1억 원이고 일반적으로는 대략 7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결정이 됩니다. 최상위 10% 정도만 1억 원을 받고요. 일반적으로는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하위 1-20% 정도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것은 총 사업비가 1억 원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1억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굳이 총 사업비를 1억 원으로 혹은 정부의 지원금을 7천만 원으로 해서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7천만 원으로 쓰면 거기서 또 깎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청자들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1억 원이다라고 못을 받고 사업비 계획을 쓰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전체 사업비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부 지원 비율이 70%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1억 원. 그러니까 1억 원을 70%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1억 4천 200 얼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4천 300만 원. 딱 이렇게 총사업비를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총사업비 1억 4천 300만 원의 10%인 1,430만 원은 민간부담금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 1,430만 원을 제외한 민간부담금, 그러니까 4천만 원 내서 1,430만 원을 뺀 대략적으로 2,870만 원 정도를 민간부담 현물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금액을 얼마로 정하는 것은 신청자 마음이겠지만 정부에서 주는 돈은 1억 원, 그러니까 그 돈을 최대한 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쓰려면 총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 가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10%는 민간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현물로 사업비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접수처입니다. 물론 초기 창업 패키지의 온라인 접수는 kstartup.go.kr 창업 지원 포털에서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주관기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주관기관이란 것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의 선정과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되는 일종의 위탁기관입니다. 전국적으로 40개의 대학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지정한 엑셀러레이터들이 있는데요. 이제 지역별로 그 광역 지역권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업체의 70% 이상은 해당 권역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뽑으라는 이야기예요. 굳이 다른 지역에 사업자가 있는데 다른 데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30%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런 지역에는 이제 신청자들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30%를 노리고 그쪽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데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던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40개의 접수처 중에서 서울이 9개,
그리고 경인 지역이 9개, 수도권에 이제 18개의 접수처, 주관기관이 있고요. 나머지 22개의 접수처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에 왜 초기 창업 패키지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는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코스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초창패면 초창패, 예창패면 예창패 이랬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는 기본적으로 뭐 다음에 뭐, 뭐 다음에 뭐 이렇게 서로 추천해주는 일종의 창업 엘리트 코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창패 끝나면 초창패, 초창패 끝나면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 이렇게 창업 지원하는 제도에서도 서로 추천해주는 트랙이 생겼고요. 그 이제 창업 지원 제도를 통과하고 나면 초기 기업을 위한 R&D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추천 코스의 트랙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추천 코스라는 것은 프리패스로 선정이 된다라는 우선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심사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같은 개념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그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0대 1, 20대 1 굉장히 경쟁률이 높거든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를 면제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 우선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가 이렇게 추천 코스가 결합이 되고 각 지역별로 40개의 주관기관을 통해 가지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운영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예년에 비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2021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가 예년에 비해서 왜 선정이 어려운지 그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추천 제도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초기 창업 패키지에 앞서는, 그러니까 예비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예창패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번 폐업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전, 성공 패키지 이런 것들은 예비 창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사례,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 전국적인 창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전국적인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는 경우는 이 초기 창업 패키지의 우선 추천 기업이 됩니다. 즉, 서류 심사를 받지 않고 면제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서류 심사를 면제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제도전 성공 패키지,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기업들은 이제 서류 평가를 면제받고 프리패스로 발표 평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대학이 초기 창업 패키지의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 초창패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컨소시엄 안에는 다양한 협력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엑셀러레이터도 있을 수 있고 VC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엑셀러레이터나 VC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초기 기업들, 이 기업들을 대학에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류 평가를 면제받고 그런 패스트 트랙, 우선권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일반 접수된 창업자에 비해서 그 대학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단에서 평가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라든지 VC에서 추천하는 초기 기업들, 이 친구들이 이제 먼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관기관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내에 창업 경진대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단과대별로 창업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창업 과목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추천받은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좀 더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는 창업보육센터라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일반 접수 기업하고 달리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평가위원들이 아무리 외부 평가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평가를 진행하는 간사라든지 책임자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매일 본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의 평가는 아무래도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좀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신청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5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관기관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창업기업이 서울에 있다, 아니면 경기도에 있다. 그럼 무조건 서울에 있는 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 뭐 서울에 할 수도 있고 경인 지역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교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요. 뭐 좋은 대학교에서 선정되면 훨씬 더 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서울대라든지 뭐 연세대라든지 한양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생각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결국 좋은 기업들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이런 데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한양대에 기반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명문대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찾아보시면 굳이 제가 어느 대학교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명문대에 끼지는 않지만 그리고 서울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을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대학뿐만 아니라 몇몇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엑셀러레이터들은 그 기관 소개하는 이제 첨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 엑셀러레이터마다 선호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선호하는 분야하고 내 창업 아이템이 좀 맞는다. 그러면은 대학보다는 그런 엑셀러레이터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 분야가 단순한 제조라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의 어떤 판매, 온라인 유통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해마다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과 부합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완전히 정부가 꽂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시죠?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O2O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5G, 뭐 VR, AR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냥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그건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좀 더 높게 쳐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제조, 일반적인 유통이라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적인 요소를 내 창업 아이템에 살짝 녹여내는 겁니다. 그냥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에 IoT 기능을 넣어서 스마트 모바일하고 연동하는 제품으로 개발함으로써 IoT라는 4차 산업혁명 요소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물건을 사다가 되파는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냥 온라인 유통 서비스라고 하면 그냥 평가자들은 홈페이지 만드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제조자 그리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성격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이것이 단순히 온라인 유통이 아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모델인 서비스 플랫폼에 해당한다. 라는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레퍼런스입니다. 증빙, 이력이라는 겁니다. 이 레퍼런스는 창업자, 개인, 본인에 관한 레퍼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미 창업을 한 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초기 기업의 연혁, 업력에 대한 레퍼런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퍼런스는 이제 창업자 본인이라고 한다면 학력이라든지 경력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나왔다, 어느 회사에 다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지 못하고 혹은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경력이 없다라고 치면 그러면 지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창업하려고 하는 그 아이템하고 관계된 경험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쌓았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서 사업화한다면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내용이 충분히 사업계획서에 녹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업비.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1억 원의 사업비를 어디에다 쓸 건지 사업비 사용 내용과 내가 하려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술개발 내용을 엄청 자세하게 써놨는데 사업비 사용 항목에는 마케팅하고 재료 구입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사업계획서의 내용하고 사업비 사용 계획하고 맞지가 않죠. 내가 기술개발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썼다면 사업비 사용 계획도 기술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라든지 외주 용역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연구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뒷받침이 돼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미 이제 기술개발은 다 끝났다. 제품도 거의 만들었다.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시제품 양산 비용이라든지 포장 패키지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유통망 확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온 오프라인 마케팅에 관한 부분들로 사업비를 짜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첨부 내지는 별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기 창업 패키지 양식을 받아보시면 기본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맨 위에 7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7페이지 내외라고 했으니까 6페이지나 7페이지를 써도 되고 외 8페이지나 9페이지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체감적으로 7페이지에 맞춰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7페이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페이지들은 뭐냐? 앞쪽에 있는 요약문, 그리고 뒤쪽에 있는 별첨 자료입니다. 요약문은 한 페이지로 제출해라, 두 페이지로 제출해라 이런 말이 안 써져 있어요. 통상적으로 3페이지 정도가 심리적인 상한선인데 이 요약문을 3페이지 정도로 충분히 자세히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평가할 때 심사위원들이 요약문만 보고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인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히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약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시장의 니즈는 충분히 존재하고 우리 제품은 기존의 다른 것들과 충분히 차별화돼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명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요약문으로서의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 본문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내용 양식 안에 7페이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쓰고 싶어도 자세한 내용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양식도 보시면은 뒷부분에 별첨 자료를 넣는欄이 있는데 이 별첨 자료에는 이제 가점에 관한 서류들을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적에 관한 내용들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패는 기본적으로 3년 이내의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이제 막 설립해가지고 아무런 실적이 없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3년이 꽉 차가지고 매출이 몇억, 몇십억이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업력이 충분히 꽉 찼다 그러면은 기술 개발 내용만 자세히 쓰지 마시고요. 매출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강조를 해주고 그리고 고용,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내용도 충분히 내용으로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투자 유치를 했다 그러면 투자 유치에 관한 내용도 충분히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기술 개발하고 관계된 별첨 자료를 원하면 첨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도라든지 도면 같은 것들을 예시로 봤는데요. 온라인 서비스일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흐름도 플로우 차트를 자세하게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기능들이 수행되는지 그리고 예상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UI의 디자인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사이트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2장이 돼도 되고 10장이 돼도 됩니다. 상세하게 첨부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제품의 설계도라든지 렌더링 자료라든지 그리고 PCB, 회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첨부를 함으로써 이것이 기술 개발 단계는 충분히 진행이 됐고 지원만 받으면 양산을 통해 가지고 출시 가능한 시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5가지의 주요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 내용 자체를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항목에 부합되게 작성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겁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은 창창TV에 이미 올려놓은 콘텐츠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900개를 선정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을 잘 선택하시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녹아들 수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잘 작성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